2025년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그동안은 대리전을 통해 전쟁에 간접 개입해왔지만 이번처럼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제적 비난과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까지 감수하고도 왜 미국은 이 전쟁을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속내를 분석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대리전을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처럼 직접 개입한 전쟁은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는 곧 재정 악화, 부채 증가, 달러 신뢰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나라를 직접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본인들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발행을 했었고 그래서 달러의 신용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미국에 금을 맡겼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의심을 하고 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1971년 당시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을 중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오일 쇼크를 발생을 시켰고요. 이때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20%대까지 급등을 시키면서 겨우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향으로 미국의 주가는 약 고점 대비 40에서 48% 폭락을 했고 회복에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이번 직접 공격을 통해서 세 가지 목표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핵시설을 실질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과거 행정부가 못했던 걸 내가 해냈다라고 트럼프식 정치적 치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46%가 중동산 석유이기 때문이죠. 유가가 상승을 하면 중국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 소비 여력 모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 중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에너지 자립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고 방산 수출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동 전쟁이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나 미국 국채, 금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외부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핵시설을 타격해서 유가 상승을 유도를 하고 중국에 경제 압박을 주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에너지와 무기를 수출하는 이득을 취하고 같이 힘들어질 동맹국들을 압박을 해서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힘들어질 때 그때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하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전쟁 종결자의 이미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란이 할 수 있는 보복 시나리오는 계속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헤즈볼라나 후티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게릴라 작전을 펼 수가 있겠고요.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차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말은 차단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차단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미군 등의 반격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소가 될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은 현재 긴장 상태가 미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상당 기간 긴장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동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쟁이 터진 첫날 이렇게 처음에 영향을 받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강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처음에는 강한 하락 흐름이 나왔으나 바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왔죠.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정배열 초기를 만들고 나서 강하게 상승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복귀를 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 꼭대기에서 전쟁이 터졌다면 리스크가 큰 자리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지수의 자리는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찰나에
나오는 조정 흐름이기 때문에 악재로 인해서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저점에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를 이용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 증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거나 이란이 벼랑 끝 전술로 다 죽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산유국들의 유전을 타격하는 일들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 전쟁은 일시적 악재로 작용을 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니니까 미리 지금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주식 투자는 리스크 관리 게임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동안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 정말 좋아 보였던 종목이 평소에는 좋은 매수 기회를 주지 않다가 악재일 때 급락을 할 때 좋은 종목들의 저점 매수 기회로 삼습니다. 내일 장이 시작되면 초반 움직임은 뻔할 겁니다. 일단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석유 관련주들이 초반에 급등을 할 것이고요. 해운주들도 급등을 할 것이고 방산주들도 급등을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조정 구간이 나왔고 매수 자리가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갭상승을 해서 이렇게 상승한다고 한다면 월요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에 이런 구간에서 시가부터 매수하거나 상따를 한다면 올라갈 경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 같은 화해 무드로 진행이 될 경우에 강력한 투매가 쏟아지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주 같은 경우에는 첫 상승 이후에 첫 눌림일 때는 공략이 가능한데 이렇게 호재가 나와서 바로 떴을 때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소액만 진입을 하든지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급등한 방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산주도 내일 시가가 떠서 급등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이렇게 고가권으로 많이 올라온 방산주와 휴니드 같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바닥권에 있는 방산주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방산주는 갭 상승 시 진입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현대로템 같이 이미 고가권에 충분히 올라온 종목들은 갭을 높게 띄운 다음에 그때부터 긁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비싸진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인데 악재로 급락해서 가격이 할인되는 그런 종목들을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이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이러한 종목이 글로벌 악재를 통해서 급락이 나온다면 정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날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게 확인된 상태에서 글로벌 악재에 의해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저점 구간은 좋은 매수 구간이 되니까요. 내일 만약에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면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25만 2,500원에 매수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내일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비중을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텔레그램 방에 먼저 진입을 했던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계속 비중을 채워 나갈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 매수 후보로는 SK 하이닉스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장주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악재가 터졌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종목, 가장 안전한 종목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왔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했고 현재 신고가 랠리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내일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조정권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기다리신다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내일 저점 매수 종목 후보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매수 후보는 솔트룩스인데요. 이 종목도 이러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내일 만약에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밑에 이러한 21선이라든지 41선, 61선이 버티고 있죠. 이러한 자리들은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되니까요. 악재로 인해서 급락 흐름이 나온다면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솔트룩스 또한 저희 타점방에서 공략을 하려고 대기 중인 종목입니다.
솔트룩스에 관련돼서 안정적인 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방 신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 받아보시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타점방은 엄청나게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플랫폼이라는 종목도 내일 글로벌 악재로 하락 흐름이 나오면 이런 저점 라인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 바닥을 만들고 강력한 매물대의 상한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마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개파락이 나와버리면 이러한 저점은 이러한 전고점과 21선 그리고 개파락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자리니까요. 이 구간 지지 이후에 바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 정도 지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더 깊게 빠진 이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 정도 수익을 기대를 했다면 이러한 저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약 70% 정도 더 큰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원래는 얕은 눌림만 주고 상승을 하려고 했을 때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고의적으로 급락을 시킨 다음에 이러한 구간에서 물량을 더 받고 나서 강력하게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급등을 한다면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오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고점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해줬죠. 원래는 이곳에서 횡보를 해서 이 고점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준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번에 악재로 인해서 이런 저점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면 이런 바닥 구간에서 좀 더 시간을 끌고 나서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위에서 움직였다면 약 5일에서 7일 정도 횡보하고 올라갈 것이었다면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는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 정도 더 시간이 지체가 됐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서 더 가격이 싸지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강력한 상승 전에 마지막 맥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저점 구간 놓치지 말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도 솔트룩스와 마찬가지입니다. AI 대장급들의 종목들이고 원래는 강력한 상승 이후에 이 자리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 시장 하락으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21선이라든지 그 밑에 41선, 61선까지 좋은 매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저점 자리들이 과거에 뚫기 힘들었던 이런 맥점과도 겹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내려온다면 이러한 저점권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는 전쟁은 모두가 처음 경험을 해보는 전쟁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예언들을 하는데요.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항상 역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로 인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인데요. 그 적절한 대응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꾸로 리스크 관리를 했을 때 거꾸로 그 리스크 관리가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전략은 호재가 있는 종목을 따라 붙느냐 아니면 악재가 있는 종목을 싸게 매수를 하느냐 두 가지 대응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경험상 따라 붙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이 가격 할인이 되었을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다가왔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들은 후자의 전략들이니까요. 내일 시장 좋은 종목을 싸게 잡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